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상심리사인 예리엘입니다.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 경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257분께서 설문조사를 해주셨고요. 그거에 따른 통계 검증을 통해서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술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우 생활을 20년 정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마인드가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역할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안 그러면 좀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그렇잖아요. 예술인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인이라는 어떤 나의 페르소나를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전략을 수시로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역할이 끝난 후에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마음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건요,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의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100세, 막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도 많을 것이고 위기의 상황들도 당연히 올 겁니다. 장애물도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마음의 재산을 잘 쌓는다면 어때요? 번아웃도 막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원이 크다면 여러분이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큰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이나 위기에서의 그것들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원하시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행복감,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실존적 충만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웰빙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회복 경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전략은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회복 실천 루틴이에요. 감정노동이 오면 역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회복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회복을 잘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벗고 좀 본래자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 루틴, 디롤링이라고 하는 전략을 제안 드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 그냥 여러분, 우리 들풀처럼 존재하잖아요. 태어남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떤 기능적인 평가나 어떤 압박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평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굴레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오롯이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들의 비난이나 비평,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본연의 자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본연의 자아가 다른 역할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 또 역할을 수행하시잖아요. 그 역할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실존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서 충만하게 그것을 느껴보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복력이 늘어나서 번아웃을 예방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일단 실존지형 디롤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벗은 후에 그냥 존재하는 나 있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실존하는 자기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자, 이것이 회복 경험을 올리고 번아웃 증후군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제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257분께서 설문해 주신 것을 통계 검증했을 때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감정노동은 굉장히 필연적으로 역할 스트레스를 높이지만 그것이 번아웃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감정노동 자체가 번아웃을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감정노동으로 역할 스트레스가 높아졌잖아요. 이 상태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으로 돌아올 힘이 없어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할을 벗고 본래자로 돌아오는 어떤 이런 기제, 이 디롤링이라고 하는 기제는 회복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이나 배역, 예술인으로서 혹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들을 만나고 이것을 좀 벗어놓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어요. 계속 일하시면 회복이 되나요? 안 되죠.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링거도 받고 약도 드시고 잠도 충분히 자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역할들로 인해서 계속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라고 하면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핸드폰도 충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회복하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실존적 충만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회복의 힘은 더 커지고요. 이 충만감은 번아웃까지 예방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은요, 누구한테도 평가받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여러분의 웰빙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존적 충만감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고 가치나 목적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와 회복 경험이 역할 스트레스의 어떤 해로운 효과를 좀 약화시키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내면의 보호기제가 된다는 거죠. 계속 평가를 받는 환경 속에 사시지만 평가를 하지 않는 여러분 유일무이한 고유한 여러분 자신 그대로 그 자체, 존재 자체로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회복하고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명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역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절차를 4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역할 벗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았던 배역,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또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벗어내고, 두 번째, 이 역할을 할 때 느꼈던 경험들을 포함한 자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그게 자기 수용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얻었는가? 나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런 것들로 좀 변했잖아요. 변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다 찾으면 여러분의 정체성 혼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명확하게 다시 잡혔으니까요. 자, 4번째, 이제 실존적 존재로 회복합니다. 정말 실존하는 자기, 있는 그대로의 고유한 나, 정말 1분이든 2분이든 더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번째, 4번째는 어때요? 어느 때나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술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디롤링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